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임현정입니다. 지난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가 하나의 통합창원시로 출범했는데요. 자율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는데 지역 간의 갈등도 만만치가 않았지요. 그 속에서 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마산의 기억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고려시대에 합후라칭했던 마산. 한때 저항의 도시,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었던 도시로 민주당이 전국 최초로 선거 포기를 알린 곳이 바로 마산이다. 전국 3대 어시장으로 250년 역사를 지닌 마산 어시장. 수산물, 곡물 등의 집산지로 70년대 수출 자유지역이 설치돼 경제적 규모와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전국의 7대 도시라는 명성까지 얻게 된 곳이 바로 마산이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갈 무렵 옛 역사의 흔적을 되찾고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말 그대로의 마산 역사 문화유산 보존회. 고명천 회장을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보자. 네, 마산은 역사가 오래된 고장인데요. 마산 역사 문화유산 보존회 고명천 회장님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창원시가 출범을 하면서 사실 마산이라는 명칭도 사실 잃게 됐기 때문에 상실감이 크다고 합니다. 우선 마산은 어떤 곳인지 역사와 소개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예, 마산은 흔히들 근대도시 또는 상업도시라고들 합니다만은 마산은 오랜 역사를 지닌 청동기 때부터의 역사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포상발국의 하나였던 골포국이 포상팔국의 맹주 노릇을 했던 터가 바로 이곳 마산이었고 그 뒤에 신라 영토로서 골포현의 지명을 지내오다가 경덕왕 때 와서 하포현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뒤에 의창현, 해원현이 또 고려 말에 와서 창원군으로 바뀌는 이런 시대.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그 고려 때는 고려 성종 고려 초기인 성종 때 석두창이 설치되어서 마산이 하포가 상당한 물산의 집산지로 전해왔다가 조선에 들어와서 태조 때의 석두창이 폐쇄됨으로 해서 조금 멈춘 섰던 것 같지만은 조선 중기에 1760년도 36년에 마산창이 세워짐으로 해서 다시 마산이 경제적인 호황기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산 의시장이 전국 3대 의시장으로서 북부 지방의 동해안의 원산, 중부 지역의 서해안의 강경, 남부의 마산포가 전국 3대 의시장으로서 물산과 인구의 유통 집산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근대에 와서는 1899년에 개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세의 세력이 들어오는 1905년에는 경부선과 같은 해 상남진과 마산을 잇는 철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일본의 침탈의 현장이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순환을 겪었고 그 뒤에 광복 후에는 귀안동포 6.25 때 피난민들이 거쳐간 곳이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 3.15와 부마 항쟁의 현장이었던 곳입니다. 네, 굵직하게 마산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풀어주셨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잊혀져서는 안 될 마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옛 마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마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풀어주셨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산이라는 곳은 민주성지이기도 하고 3.15 일거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60년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자유당 도당위원장이었던 이용범 의원에 해유되어서 허윤수 민주당 의원이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팽배해 있던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선거일 날 사전투표설이라든가 야당 참관인의 참관 방해 또 투표인들을 3인조, 5인조를 묶어서 반공개적인 선거를 투표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날 당일날 아침부터 오전 10시쯤 되어서 야당은 선거 포기 무효를 선언하고 골목골목에서 시풀만 섞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시민이나 학생들이 희생을 좀 많이 당하기도 했고요. 예. 물론 그날 당일날 저녁에는 마산시청으로 마산경찰서로 몰려갔던 학생들 한가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가 일어남으로 해서 많은 시민 학생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항의 도시였다 이런 말도 많이 사용을 했죠.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었던 시민들이 맨몸으로 민주화의 선두에 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저항의 도시에서 6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마산절 수출 지역이 지정이 된다거나 거대 산업들이 이제 산업화를 좀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60년대 후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 1960년대 중반에 64년도에 한일합섬이라는 거대한 방직 공장이 양덕동에 들어서고 70년에 수출 자유지역이 지정 설치됨으로 해서 마산에 노동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었고 한국철강, 삼성라지에터 같은 산업체나 마산의 그 당시까지 주 산업이었던 주류 회사들이 왕성하게 사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 대표로 이제 유원, 무학, 강남, 삼천리, 백광 이런 주류 회사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 보면은 한일 합섬만 노동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서고 그 당시 그 아침 저녁의 출퇴근 시절의 수출 자유지역의 정문이나 한일합섬 쪽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던 마산의 창동거리, 오동동 거리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엄청 그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봉암동의 그 꼬시락 횟집, 마산 부덕가의 판잣집으로 이루어졌던 홍콩바라고 알려졌던 곳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해상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큰 변화와 성장을 꾀해온 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들어서면서는 또 전국의 7대 도시다 이런 또 큰 명성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마산의 그 한일합섬, 한국철강 자유수출 지역, 수출 자유지역 이런 대기업 또는 노동인구 또는 그 시대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어 감으로 해서 마산의 인구가
많이 몰려오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그 경제적인 규모나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전국 7대 도시라는 명성이 있고 경제 규모도 상당히 팽창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마산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요. 아, 예, 인구 50만의 그 거대 도시였죠. 네, 지금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잊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산 창동인데요.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창동 거리에 대표되는 시민극장, 그 시민극장 밑에서 남성동 파출소, 그 당시 파출소 쪽으로 내려가는 사거리에는 태창나사라든가 한금당 같은 곳인데 그 지역의 땅값이 경남 최고로서 전국의 최상위급에 속했던 만큼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네. 그 지역을 통한 상업구역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상당히 활발하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크고 작은 변화 속에 산 증인으로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마산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창이라든지 몽고정이라든지 저희가 예전에는 역사를 많이 이렇게 탐방을 할 때 갔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이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마산에 어떤 유산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조창이 지금 방금 말한 창동 밑에 그쪽에 유정당 흔적이 그대로 있고, 몽고정도 1280년대에 여몽연합군이 형성되어서 그 식수로 사용되었던 곳, 그 외에 고은 제치원이 자연을 거느렸던 월영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고은 제치원의 흔적이 300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고은 제치원이 직접 거주를 하고 생활했던 기록은 마산의 월영대, 별서 또는 해인사 계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고은 제치원의 별서의 흔적을 되찾아보는 것, 또 그가 거느렸던 고운대의 위치를 학자들의 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해서 위치를 확정하고 이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고려 때의 정동 행성의 위치를 되찾아야 되고, 지금 있는 하포성지나 마산의 그 해운현 성지 같은 곳도 좀 더 정화하고 확장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에 마산 역사 문화유산 보존회가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결성이 됐는데 사실 그 과정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부터 이제 모임을 가지고 이 보존회를 구성하기 8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20일 날 창립 총회를 하고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이 좀 이루어질 계획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제강점기 때 마산 헌병 붕견대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 대책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고운대 알리기, 또 별서 찾기, 정동 형성 찾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역사 문화적인 유산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또 자라는 세대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마산 지역에 어떠한 유산이 있고 또 어떤 지켜나가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조사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마산 보존의 활동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마산에 있는 역사적 유물이나 지금 자꾸 급속하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근대
건조물 같은 것도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 전달 활동, 그래서 각종 세미나나 강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산이라는 그 명칭부터 시작을 해서 마산의 역사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보면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도 좀 변화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유적 유물에 대한 보수 계획 같은 것이 시행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행되어 가야 되는데 헌병분견대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용되어야 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오동동 광장의 형성 과정에서도 그곳에 제일집 제일식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일제 강점기에 러시아인 마산의 시장 객주가 러시아인이 직접 건축한 건물인데, 이것이 외형상으로는 한국식 기와집인데 내부에는 일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그 지역이 기생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지역인데, 그런 것들 봐서 그 건물은 유지되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저희들이 좀 늦게 접근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답사도 하고 건의도 했지만은 또 그 광장 형성의 공사 시기 때문에 더 멈출 수가 없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행정당국의 계획이나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민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역사나 문화 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었네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다 같이 공감하겠죠. 예. 게다가 이제 통합창원시가 출범을 하면서 마산이라는 명칭을 또 잃게 되면서 상실감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상실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역사적 배신감을 느끼는데,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지명은 결코 우리 시대의 역사나 문화 속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행정당국이나 관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마산의 지명이 소멸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3위로 의거는 마산 3위로 의거해야 되지, 창원 3위로 의거로 없고 행정명을 따서 불려져서는 안 됩니다. 마산항이 창원항으로 불려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산의 역사 속에, 문화 속에 있는 지명은 그대로 시민의 의식 속에 역사적으로 유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마산에 대한 역사라든지 문화가 많이 사라져지고 있는데요. 회장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것만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혹은 가장 상실감 많이 느끼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유지해야 할 근현대사도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의거의 현장 이런 것도 있고, 또 근현대 건조물 같은 것도 조금 유지되어야 하는, 역사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면, 자랑스러운 면, 그거 다 우리 역사의 구성체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안고 가야 되고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부끄러운 면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고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안고 감으로 해서 문화적
자원, 자산이 되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들도 미래지향적인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성된 게 바로 마산 역사문화보존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존회 구성원들은 물론이고요. 시민들도 함께 힘을 보탰을 때 마산의 역사문화유산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 옳은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좀 시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랑,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세계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역사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러한 운동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운동에 직접적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마산 보존회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한가요? 모든 시민들은 누구나 마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 있다면 회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회에 직접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또 직접적인 활동을 못 하더라도 이 보존회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은 후원 회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자격은 서면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또 회비도 좀 납부해 주시면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마산 보존회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또 마산에는 또 새로운 또 움직임도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모습으로 마산 보존회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각오 말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보존회는 시민단체이긴 하지만은 시민들 속에서 시민 밀착형으로 시민들과 같이 체험하고 호흡하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마산의 옛 역사 속에 있는 흔적들을 되찾고 말씀드린 고운대, 별서, 정동행성의 흔적을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얻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마산에 있는 남아있는 흔적들, 하포성지, 그 참 정화하고 확장 보수해야 되고, 해운행 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씀드린 고운대도 좀 지위를 확정하고 이것을 알려서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자라는 세대 누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마산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잊혀져가는 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봤습니다. 마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앞으로 마산 역사 문화유산 보존회가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잊혀져가는 마산이 결코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소중한 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잘 지켜내고 보존하자고요.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